갑자기 애들 먹고 있는 밥상에 고기를 들어서 싱크대에 버리려는 거예요. 헐,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쌍화탕년이 어디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 너 제정신이야? 하면서 시누이 뺨을 사정없이 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시어머니 애지중지하는 딸이 아들한테 맞는 거 보고 바로 일어나서 효자손을 가져오시더니 저희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는 거예요. 남편은 자신을 때린 어머니의 손을 잡고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서 버릇을 고쳐야지. 언제까지 미안한 마음으로 애를 감싸고 놀 건데요. 이것도 그걸 이용해서 저러잖아요. 사실 시누이는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시어머니가 시누이 3살 무렵에 애를 두고 나가셨다가 시누이 초등학교 갓 입학할 때쯤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미안한 마음에 시누이 말이라면 쩔쩔 매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신랑도 엄마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였는데 전혀 아들한테는 미안하지 않고 오로지 딸에게만 목숨도 내줄 듯이 하더군요. 그 서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 저를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청혼을 하더군요. 가족은 있지만 늘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다면서 늦게 만난 만큼 서둘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워낙 자상한 면이 많아서 다른 거 안 보고 안 따지고 청혼을 받자마자 바로 결혼했어요. 아이 낳으면 남자들 변한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더 잘해서 제가 남편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끼리만 살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꼭 시댁에만 가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일 말입니다. 시누이와 남편의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나다 보니 서로 거리가 있긴 하지만 너무 건방지게 오빠에게 하는 거 보면 제가 못 견뎌서 한번 날 잡아서 혼내줄까 했는데 이것이 그날 제대로 걸린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동안은 참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애들 먹고 있는 것을 싱크대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빡친 거죠. 남편은 일단 시어머니를 제지하고 시누이한테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여기 오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자기 오빠한테 맞고서 분한지 애들 고모부를 부르더군요. 한 걸음에 달려온 고모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편과 저를 믿는 눈빛으로 하고선 남편한테 형님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시누이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나마 시누이가 남편 복은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게 사람이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일에 심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엄청난 집안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시누이 가고 애들은 제가 방으로 데려가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시어머니가 넌 가족 있는 곳에서 동생 뺨을 때리면 어떡하냐? 저것이 내 딸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냐고? 엄마, 제발 차별도 그만하고 비교도 그만하세요. 그리고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건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딸은 맞으면 안 되고 아들은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제 애들 앞에서 저 때리잖아요. 그건 말리려고 그랬지. 너를 미워서 때린 건 아니다. 넌 동생이 안쓰럽지도 않냐? 엄마, 나도 그땐 어리고 외로웠어요. 왜 나는 안 봐주냐고요. 그리고 엄마 죄책감을 왜 나보고 동생을 안아주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하는 건 거부하는데. 저게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엄마를 이용하는 거야. 만약에 혜정이가 엄마 거부하면 친정에도 안 오지. 왜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모르겠다. 어쨌든 어린 거 두고 나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해도 답이 없는 걸 알면서 이번에도 같은 말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남편도 지쳤는지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리더군요. 원래 자고 가려고 했는데 그 기분으로 있기 싫어서 그냥 집에 가자고 해서 그냥 그날 시댁에서 와버렸어요. 시누이년 보기 싫어서 시댁 당분간 안 가려고 했는데 하필 일주일 후 어머님 생신이어서 또 제 수탱이를 보겠구나 했는데 요것이 시매무랑 애들만 보냈더군요. 저는 혼자서 다 장만하고 애들 챙기려고 하니까 남편이랑 시매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애들을 봐주더군요. 시누이 있어도 원래 도움 하나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게 기분상으론 더 낫더군요.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뭐라도 시키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게 감싸고 도는 거 보기 짜증나는데 없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날은 시누이 존재감 없이 그냥 보냈어요. 오히려 없으니까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너무 기분 좋게 밥을 먹었는데 시어머니 틈만 나면 딸 주게 다 먹지 말고 요것도 남겨두고 저것도 남겨둬라.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참견을 하더군요. 이날만큼은 저번에 감정이 아직도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속은 뒤집어졌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생신 때 별일 없이 지내고 그 이후로는 시댁도 일부러 안 갔어요. 하도 안 가니까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더군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갔더니 시누이 애들이 와 있더군요. 왜 저를 불렀는지 알았습니다. 저만 부르면 애들 보라고 부르는 것이 티가 나니까 남편까지 부른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조금 늦게 만나 애를 낳았는데 시누이가 저희 둘째 애 낳자마자 애를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시누이 애도 저희 애들이랑 크게 나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애들 모이면 저희 애들이랑 시누이 애를 많이 비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누이 애가 와 있다고 해서 안 가려고 하니까 다른 핑계를 대면서 당신이 애 보기 힘드니까 저를 부른 것 같더군요. 시누이가 모임이 있어서 애를 맡겨두고 갔는데 감당이 안 되었나 봐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라 만나니까 좋아서 놀더군요. 저도 남편도 그냥 애들이 잘 놀고 있어서 신경 안 쓰고 점심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애들 노는 곳에 갔었나 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비교하는 것은 몇 번 얘기를 해서 그런지 조금 괜찮아졌긴 했는데 자꾸 저희 애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넌 그거밖에 못하냐? 어린애한테 나이값을 해라. 그래도 오빠이고 언니면서 으이그 바보들 남매가 똑같이 바보야 으이그 이러더라고요. 남편은 베란다에 있어서 듣지 못하고 저는 싱크대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그마하게 말하는 그 소리를 저는 듣자마자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콩나물을 싱크대에 딱 내려놨어요. 그 소리가 좀 컸던지 베란다에 있던 신랑이 놀라서 나왔고 저는 바로 따지러 가는 그 순간 시어머니 이런 멍청이 하면서 아이 등짝을 딱 하고 때리는 겁니다. 순간 옆에서 뭔가 휙 하고 지나가더군요. 시어머니 당신 애들 키웠던 방식 그대로 저희 애들을 대하고 있는 거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른 남편이 발끈해서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랑 혜정이 그렇게 차별하시면서 저만 때리더니 이젠 손자 손녀도 그러세요? 아니 애들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제발 아버지한테 맞은 것 때문에 트라우마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혜정이 딸한테는 관대하면서 왜 우리 딸은 무시하고 손을 올리냐고요? 네가 네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그냥 네가 싫으니까 애들도 싫어서 그런다. 왜? 처음 듣는 말에 저도 남편도 기가 막혀서 그런지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남편이 애들을 아무 말 없이 챙기더니 저한테도 짐을 챙기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그러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진작 말을 해줬어야죠. 왜 힘들게 사셨대요? 저희 괜히 노력하고 힘들게 참고 버텼잖아요. 저 이제 그 무거운 짐 오늘에서야 내려놓을게요. 참 허무하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기분 상해도 다 참고 해드린 게 있는데 받으실 거 다 받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저를 미워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가슴이 참 아픕니다. 지금까지 저희 애들 뭐라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욱해도 참았는데 괜히 저 때문에 우리 애들 힘들게 했네요. 우리 애들 그동안 저희들 모르게 때리셨나 봐요? 어머니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앞으로 혜정이한테만 효도 받으면서 장수하세요. 저 오늘부로 이 집에 한 발짝도 안 들일 겁니다. 집사람도 절대 보내지 않을 거니까 필요할 때 찾지 마세요. 어머니와 저와의 인연은 딱 오늘까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저보고 가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애들한테 대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겪은 것을 애들이 겪고 있으니까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릴 생각에 가슴에 묵혀둘까 하다가 시어머니가 그날 애들한테 한 말 다 얘기해줬어요. 그 영향인지 몰라도 8년 동안 시어머니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애들이 신우이년 애들 찾았지만 절대로 만나주게 해주지 않았어요. 둘 다 안 보고 사니까 시끄러운 일이 없더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살 것 같아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하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을 2번 한 여자입니다. 처음 결혼은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면서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3살 때쯤 형식을 갖추기 위해 간단하게 사진 정도만 찍고 아이가 어린 관계로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좋아하는 남편은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일용직 직장만 다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다른 직장을 다녀보는 것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못한다고 저보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가장으로서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을 마냥 믿고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너무 잔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 이놈의 신랑놈이 제가 벌고 있는 것을 탐내면서 그나마 다니고 있던 일용직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잡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남자가 맞아? 도대체 뭘 믿고 일을 안 해? 네가 벌잖아. 꼭 둘이 벌으라는 법이 있어? 우리가 굶어 죽고 사냐고. 돈 좀 그만 밝혀. 지겨워 죽겠어.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우리 둘이면 이렇게까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우리에겐 애가 있잖아. 애 크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태평한 거야? 다 자기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건 그렇고 나 아이템 사게 돈 좀 붙여. 너 돌았구나.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없어. 공과금 다 내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오늘 부업해야 돈 받을 수 있어. 게임 그만하고 나와서 이거나 도와. 돈 필요하면 이거라도 해서 벌었어. 야이씨,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을 남자 보고 하라는 거야. 나중에 돈 벌면 다 줄 테니까 돈 좀 주라고.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 그 돈 버는 나한테 왜 달라고 하니? 난 없으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해. 네가 내 자식이야? 허구한 날 돈 달라고 하게. 너 진짜 돈 없는지 찾아본다? 이러는 겁니다. 그날 진짜 다 공과금 내고 잔돈 5,000원 있었어요. 그걸 찾았더니 신나서 나가더군요. 한 손에는 소주 2병을 가지고 와서는 라면에 마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심했습니다. 제 자신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이대로 살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짐을 미리 싸놨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신랑을 깨워서 말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래. 우리 이혼하자. 너 나한테 위자료 줄 돈이 있니? 먼저 말한 사람이 줘야 한다는 거 들었는데? 너 나한테 얼마 받고 싶어서 그딴 말을 해? 네가 먹고 놀려면 내가 번 돈 가져간 것만 해도 위자료 벌써 주고도 남았어. 어? 양육비나 줄 생각하고 있어라. 난 이혼 못해. 안 해. 누구 좋으라고 해? 그럼 넌 일 안 하면서 내 등골 빼먹고 살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랑 살려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래? 몰라. 그냥 일하기 싫어졌어. 그리고 네가 능력이 좋은데 뭐하러 일을 해? 하는데 힘만 있었으면 들어서 레슬링 하듯이 바닥에 머리를 꼽아버리고 싶었어요. 머리가 몸 위에 있을 필요가 없는 인간 같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을 두고 아이만 데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군요. 친정에선 이 남자랑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친정을 가는 것은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애를 데리고 갈 곳이 없는 저는 굳은 다짐을 하고 친정에 갔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 손을 올리려 하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를 보자 다시 내리더군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폭력을 쓰시던 분이라 저를 보면 손을 올릴 거라는 건 예상하고 갔거든요. 그런 게 싫어서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로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신랑을 만났고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손을 올리려 했는데 다행히 우리 아들이 저를 살렸어요. 친정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고 우시고 한바탕 난리가 아니었죠. 저는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을 부모님께 드리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애 아빠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지나 아빠가 남편 만났는데 집에 오신 아빠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잘 얘기했어? 너 당장 이혼해라. 애가 싹수가 노랗고 아주 글렀어.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그럼 얘도 데려다줘서 키우라고 해. 나중에 새 출발하려면 애가 걸림돌이야.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너무 냉정해서 밉더라고요. 아니, 애는 못 줘. 사람 같지도 않은 놈한테 어떻게 애를 맡겨.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빠가 그래, 애가 무슨 죄야. 그냥 네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 노릇해. 대신 우린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그렇게 친정으로 들어오면서 애 아빠랑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애 아빠가 이혼 조건에 돈을 요구해서 친정 아빠가 저 모르게 큰맘 먹고 깔끔하게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 하려고 돈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남편은 그런 진상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는 놓으셨지만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시는 덕분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애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3년은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을 일하다 보니까 돈도 어느 정도 모이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이 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총각이었어요. 애가 딸린 저는 만남을 거절했는데도 자꾸 저한테 사귀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결혼에 실패도 했고 애도 있다고 해도 저한테 자기가 다 끌어안을 수 있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정말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랑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본 아버지는 그냥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편한 친구로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또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기는